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으로 조례안 제2조의 지원 대상자 범위를 규정하여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제도적 보장을 받지 못하는 저소득층 시민의 지원 방안을 마련하였고, 제3조에는 지원 대상자에 대한 지원 재원을 명시하였으며, 제4조에는 지원 내용 및 지원 기준을 정하였고, 제5조에는 지원 대상자의 결정을 정하는 등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만으로는 저소득층의 빈곤 문제를 해결하기 어려운 현실을 감안하면 사각지대에 있는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조례안 제정으로 적절하다고 처리됩니다. 다만 평택시에서는 다양한 도움을 줄 수 있는 저소득층 지원책이 있는데, 스스로 도움을 요청하지 못하는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시민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지원을 위한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앞서 의원 발의로 상정된 조례안에 대해 사회복지국장께서는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사회복지국장 유재환입니다. 의정 활동에 노감하신 김혜영 자치행정위원장님, 박헌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드리면서 평택시 저소득 주민의 생활안정에 조례에 대한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본 조례안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저소득 주민의 생활안정 및 의료를 위한 금전 및 물품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며, 주요 내용으로는 지원 대상 및 지원 내용과 지원 대상자의 결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원 조례안은 상위 법령 및 개별 법령 우대 여부를 검토한 결과 저촉사항은 없으며, 저소득 주민 대상 복지사업 시행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여 기본적인 생활안정 및 복지 증진으로 복지사각지대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상 검토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네, 사회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평택시 저소득 주민의 생활 안정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이 계시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한호 의원님. 네, 박한호 의원입니다. 제5조 지원 대상자의 결정인데, 읍면동장이 직권으로 이렇게 하는 방식과 함께 그 읍면동의 지역 보장협의체인가? 예, 거기를 좀 반드시 거치게 한다든가, 뭐 그쪽에서 회의를 하고 그거를 읍면동장이 이렇게 추천을 한다든가, 뭐 이런 절차를 한번 좀 거쳤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는 이제 결정 과정에서도 그 평택시 지역사회 복지협의체, 시 전체로 보면 뭐 그런 협의체를 좀 활용하는 것이 어떨까. 그래서 이거를 이런 민관이 같이 협력하는 복지 분야의 시스템이 정착돼 가고 있는데, 이제 그런 시스템을 좀 활용할 수 있게 해서 이 부분을 좀 조사하고 추천하는 것도 그렇고 또 결정하는 것도 그렇고, 그래서 민관 협력체가 있으면 그쪽에 그런 역할과 활용을 좀 했으면 하는 의견입니다. 좋은 말씀이고요.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제 발굴, 또 조사, 결정, 그 다음에 배분에 대한 그런 문제인데요. 그 부분에서는 이제 그 의명동 같은 의명동장님하고 같이 그 협의체 구성이 됐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지들이 좀 꿀때를 말씀드리면서 하여튼 의원님 말씀대로 그 부분을 정확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권영 의원님. 그 저소득 주민 생활 안정에 관한 조례인데, 저희도 보니까 관계 법령에는 다 나와 있는 거예요. 다 삽입이 됐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의원님. 근데 지금 현재 우리는 지금 사회복지 쪽으로는 좀 국가정책으로다가 일환으로다가 철저하게 좀 잘 하고 있어요. 근데 상위법에 따라서 철저하게 잘 하고 있는데,
미비한 점이 있다면, 이 보완점이 있다면 뭐 어떤 게 차이점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개발법에 따라서 또 아니면 그 경기도조에 따라서 지금 그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러니까 지금 내가 보니까 네, 그래서 이제 예, 지원 내용의 경기도법하고 사회공동보건법 뭐 이렇게 해서 다 돼 있는데 거기도 못 미치는 경우가 어떤 게 있는지. 그래서 이제 지원 내용의 기준을 본다면 이제 지들은 이제 조례가 없고 아까 말씀드린 수익개발법이라든가 경기도 조례에 근거해서 하고 있는데 그 지원 기준의 1절 1항 보면은 명절 의무금, 네, 명절 때 뭐 물품. 네, 장애인 날 기념품 의무품품 이걸 좀 구체화시켰어요. 네. 그래서 이번에 이제 의원님들이 이제 해준 거는 이제 발의해 주신 거는 이런 측면에서 그 아까 말씀드린 데다가 개별법이나 경기도 조례가 있습니다만은 그거에는 담지는 못했죠. 시의 측면을 본다면 네. 이제 그런 부분이 좀 가미가 되는 거로 지금 판단하고 근데 있습니다. 그럼 그 이전에 그 물품 같은 거 들어왔을 때는 어떻게 해서 선정해서 줬죠? 그래서 이제 그 편법으로 들어갔나요? 형법은 아닌데요. 이제 큰 틀로 본다면 이제 그 개별법이나 이제 경기도 조례에 따라서 했지만은 우리 자체적으로 아까 이제 두 가지 경우를 말씀드렸는데 이제 그런 부분을 좀 담으니까 좀 뭐라 그럴까요? 제도적으로 좀 영문화전 됐으니까 그 측면으로 보고선 이제 시에서는 전체적인 그 측면으로 봐서 배분 내지는 결정을 하기 때문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배분의 결정을 그 요래 조례에 담았다 이거죠?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김기성 의원님. 이제 비용 추계를 보니까 연도별로 한 5억 4천, 5억 5천 정도가 들어가요. 네, 그죠? 그러면 전체적으로 5억 5천이 들어간다고 치면 이제 조례를 다시 이제 보면 2조에 대상자가 있어요. 대상자. 네. 국민기초생활보장법, 한부모 가족지원법, 장애인복지법, 사회복지사업법 그 밖에 시장이 인정한다. 이렇게 해서 하면 상당히 포괄적이요. 여기에 대상자가 엄청 많잖아요. 그리고 4조의 지원 내용 및 지원 기준으로 보면 명절 추석 임용금품부터 시작해서 장애인날 기념일 임용금품 이런 건 뭐 이렇게 그게 큰 금액이 포함되지 않겠다 싶어요. 그러면 나머지 생활비, 의료비, 교육 관련 경비, 주거 환경 개선, 급식비, 월동, 대책비, 정기요금 이런 것들은 그러면 전체가 그러면 이 사회복지법에서 정하는 게 이 전체가 그러면 이 4개, 5개 2조 대상자에 이 5억 5천밖에 안 된다 이렇게 봐요? 아니 그건 아니고요. 아니지 당연히. 지금 제 비용 추계는요. 지금 뭐 국기초라든가 한부모 가족이라든가 장애인 복지법에 의해서 주는 공공 예산은 국도비 다 매칭 사업이라 여기서 저희가 비용 추계를 지금 다른 거는 12 기준으로 해서 지금 달았습니다. 아니 12 기준 여기 도비도 있는데 뭘 10이라래? 도비도 6천만 원씩 잡았구만. 그러니까 저 도비도 6천만 원 잡았잖아요. 예. 그러니까 결국은 이 사회복지법으로 해서 이 4개의 그 국민기초생활보장법, 한부모 가족지원법, 장애인복지법, 사회복지사업법 그 밖에 시장이 인정하는 자 아주 포괄적으로 망라하고 있는 거예요. 일명 이제 이분들을 이제 저소득 이제 주민이라고 이제 칭할 때에 이분들이 이제 각각의 이제 이렇게 나오는 게 있잖아요. 지원되는 게. 그러면은 그 법에서 정하는 각각의 지원되는 것이 오히려 조례에서는 그 전체적인 걸 담지 않고 이제 일부 부분 정도만 담았잖아요. 그게 비용이 그래서 많이 줄은 거예요. 네? 그래서 여기서 그러니까 담을 거면은 좀 포괄적으로 담아줘야 될 아닌가. 그러면은 법에서 지급되는 건 지급되고 여기서 일부만 또 끄집어서 내면은 오히려 혼선이 오는 거 아니야? 글쎄 여기서 이제 목적은 이제 위기 과정에 대한 그런 부분이거든요. 아까 이제 아니 그러니까 그 말은 다 알겠고요. 네, 그 부분을 이제 지금 추이를 말씀드리는 거죠. 아까 전체적인 처분은 개발법에서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것도 다 개별법에 따라 다 되는 건데 조례에 담는 거잖아요. 예? 이것도 뭐 안 될 게 뭐 있어. 지금도 뭐 다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있는 건데. 하고 있는데 조례를 만드는 건 좋다 이거요.
그러면 만들 때 그러면 여기에 관련돼 있는 4개의 법에다가 시장이 인정하는 자까지 포함하면 엄청난 사람이 되고 엄청난 예산이 들어가. 그런데 이거를 일부는 빼내고 일부만 조례에 넣고 이게 오히려 혼선을 주는 문제는 없냐 이거요. 이제 그거는 없고요. 지들이 그거는 없다고 판단이 되고 다만 이제 이게 그럼 왜 만들지 이걸 조례를? 복지사각지대죠. 그러니까 아니 그러니까 법에 아니 그러니까 다시 한번 물어보면 여기에 나와 있는 이 2조 지원 대상자에서 대상자가 결정됐어요. 4조의 지원 내용 및 지원 규정이 이 4조에서 결정했어. 여기에 들어가는 게 이게 5억 5천밖에 안 되는 거예요? 일단 위기가정 무한돌봄으로 따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 위기가정 무함돌봄? 예, 예. 어디에 위기가정 무함돌봄을 했나 했어요? 그러니까 저소득층 및 사회복지시설 생활자 지원 산업이 가로 열고 이제 명절 의무금이나 이런 부분인데 네. 이거는 이제 위기가정에 대한 이제 무한돌봄 측면에서 이제 추계가 됐다는 거죠. 아니 그러니까 어디에 무한돌봄이 있어 조례에? 아니 비용 추계라는 것은 조례에 맞게 비용 추계하는 거지. 지금 무한돌봄에서 지금 지원해주는 그 항목 중에는요, 그 월동 대책비도 있고, 지금 이제는 4조에 지원 내용에 보면은 그뭐 장제비도 있고, 장제비랑 전기요금, 월동 대책비, 뭐 주거환경 개선비라든가 이제 교육경비까지 다 포함해서 맞는데. 지금 드리고 주고 있거든요. 맞죠. 맞죠. 예, 예, 그런데 2조 지원 대상자에서는 아주 포괄적으로 4개의 법에 해당되는 사람들을 얘기해. 거기다 시장이 추가로 인정하는 자까지 들어가 있어요. 예. 이래놓고서 여기에는 지원 내용이나 지원 기준에는 각각의 11개의 내용을 담고 있어요. 여기에 지원 대상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 대상자들은 이 조항을 다 적용받는다고 해야 돼. 여기서 이 2조 지원 대상자에서 대구한다고 하는 사람이 또 갈라지는 거예요? 2조 그 지금 각 개별법에 의해서 이제 지원해주는 거는 그 개별법에 의해서 아니 그 얘기가 주는 아니다. 공공 예산이 별도로 있고요. 저희가 이제 지금 이제 만드시고자 하시는 이 조례는 아무래도 이제 복지 산악지대라든가 그렇게 따지면 이 조례 바꿔야죠. 대상 그럼 바꿔야지. 그런 그렇게 대상 따지면. 아니 명칭이 그렇게 따지면 바꿔야지. 사실은 아니 제가 지금 설명이 좀 그래서 그렇게 나고 의원님이 발언하신 건데 이제 제가 이 말씀해 주십시오. 조례를 제정하게 된 이유는 사실은 취재 근거는 뭐였냐면은 저소득층 여성 청소년 생리대 지원 사업 때문에 사실 이 조례를 만들게 됐었어요. 근데 이제 그걸 만들려고 하다 보니까 뭐 상위법이라든가 이런 걸 찾다 보니까 특별히 지원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 저소득층 주민 생활 안정에 대한 관한 조례를 만들려면은 이걸 지원해 줄 수 있는 그 근거가 돼서 기본적으로 가장 필요한 거기 때문에 뭐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사실은 이 조례를 제정하게 됐거든요. 이제 각 이 법을 보면은 이게 중복되지 않는 한도에서 지원이 가능하고 또 여기에 다 이렇게 저촉이 되는 건 아니더라고요. 다 이게 기본적으로 다 이렇게 공통적인 게 아니고 예를 들면 국민개척 생활보장법에서는 뭐는 되고 뭐는 안 되고 하는 그게 다르고요. 예를 들면 한부모 가정이나 장애인 복지, 사회복지 사업법에다가 지원될 수 있는 내용이 다 달라요. 그래서 이제 중복 지원에는 안 되고, 그래서 제가 마지막에 이제 집행부에서 여기 너무 포괄적이라는 아까 말씀도 해주셨는데, 그래서 집행부에서 본 조례가 가결되었을 때 지나치게 어떤 포퓰리즘이나 이런 게 발전되지 않도록 저소득층 지원에 철저히 기해달라고 말씀드린 이유가 거기에서 있었습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면 여기서 중복 지원 될 수는 없어요. 네. 그걸 줄 수도 없거니와. 문제는 뭐냐면 지원 대상자에 나와 있는 이분들이 4조에 있는 지원 내용과 기준에 따라서 이것이 전부 다 지원돼야 되는 문제가 있는 거예요. 엄청난 이 양이 생기는 겁니다. 여기서 중복은 의미가 없어. 중복은 안 돼요. 지원 대상자가 이렇게 많은 데에 여기에 4조에 있는 1항부터 11항까지 적용하면 5억 5천이 아니라 그보다 엄청난 돈이 발생됩니다. 왜? 가령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들도 이 조례를 해석하면 해당되게 돼 있어요. 주게 돼 있어요. 이게 단순한 문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2조 대상자에 있는 사람들은 4조에 있는 지원 내용과 기준에 이게 주게 돼 있단 말이에요. 중복은 있을 수 없어. 주지도 못해, 중복은. 근데 이제 아까
이거를 예를 들어서 이제 지급할 때에 예를 들어서 바닥에 지급하지 못하도록 한다. 그건 의미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기준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기준 내에서 줄 수밖에 없는 거라고. 이 조례가 뭐요? 조례가 만들어지는 순간은 그 조례에 준해서 줘야 돼. 이분들은 다 요구할 수 있는 거예요. 법에서는 정확히 명시를 안 해줬기 때문에 안 줘도 됐어. 이걸 넣으면 다 줘야 되는 거예요. 이제 5조 3항에 해석이 그렇게 됩니다. 5조 3항이요? 5조 3항에 이건 사회복지 공동모금회법이기 때문에 이건 사실 이 행복나눔 본부 그거 같아요. 근데 중복에 대한 지원은 아니 아니고. 중복은 안 된다니까요. 예. 그래서 바닥에 나간다니까 이렇게 되면. 이제 폭발적인 개념으로 이제 생각하고 계시는. 아니 그러니까 조례를 해석할 때에 가장 크자면 조례를 해석할 때에 가장 기본은 누가 대상자냐, 뭐를 줄 거냐요. 여기서 제일 먼저 다른 거는 뭐 별 문제 없어요. 2조의 대상자와 4조의 지원 내용이란 말이에요. 이것을 그대로 적용시키면 기존의 2조 대상자 4개의 법에 의해서 나와 있는 사람들이 4조 내용에 지원 못 받는 것들이 있어. 법으로. 그런데 여기서는 이 조례가 되면 다 줘야 되는 거예요. 5호 5천 갖고 택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2조 5항은 그밖에 이제 지원이 필요하다고 이제 인정되는 사. 이 부분 오히려 그거는 더 되는 거지. 더 범위가 넓어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걸 조례할 때 이런 걸 유의해야 됩니다. 우리 여기 의원 7명하고 우리 저 국장님이나 과장님들 4분하고 해서 우리는 이해를 해서 해석상의 논쟁이 없으니까 치자요. 다음에 다른 사람이 오면 또는 시민들이 해당되는 사람이 이걸 볼 때에 뭐라고 해석할 것 같아요? 왜 우리 안 주냐고 할 거 아닙니까? 이 조례 해석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조례는 간단 명료하게 대상자와 지원 내용을 명확히 해줘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심의하는 것도 아까 이제 박한 의원께서 이제 질문하셨던데 심의도 사실 읍면동장이 집권호 저속 주민의 생활시설 조사한다 했는데 이것도 사실 공정성이 없어요. 공정성은 이제 없다라고 이제 말씀하시는 건데 이제 이게 이제 복지 사각지대 이제 그런 부분을 아니 국장님 어디에 복지 사각지대라고 돼 있어요? 사각지대는 이 내용이 그건 국장님 해석이고 여기 어디에 복지 사각지대라고 하냐고. 어디에 복지 사각지대라고 돼 있어요? 대상이 2조에 있는 게 다인데 2조 5항이 그건가 봐. 그 밖에 지원이 필요하다. 그건 시장이 판단한 거고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 자체가 2조가요 복지 사각지대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수급자하고 그냥 전 다 들어가는 거예요. 기존에 있는 그 법령에 의해서 네, 맞습니다. 지원될 수 있다. 이제 그런 이제 각 개별법에서 이제는 그 주는 이제 공공부조는 이제 공공부조대로 주고 또 그 외에 별도로 또 아까 저 소연님이 말씀하신 별도로 요즘 이제 사회적인 이슈가 돼가지고 뭐 여성 보건용품을 이렇게 준다든가 그런 거를 저소득층들한테 이제 보급해주기 위해서 이제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이 조례의 내용부터 이 대상자부터 지원 내용부터 다시 바뀌어야 돼요. 비용실에 잠들고 이렇게 되면 이거 엄청난 문제가 생깁니다. 이대로 통과하면. 저기 국장님 그리고 사각지대에 있는 그 사람들을 갖다 자꾸 말씀하시는데 지금 이제 그 저기 협의체가 있는 데가 여러 군데 있죠. 그 팽성이라든가 구동이라든가 비전동이라든가 있는데 거기에서 이제 발굴을 한단 말입니다. 응? 그래 그렇게 되면은 정말 아까 김기성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게 우리가 코에 걸면 코걸이고 귀에 걸면 귀걸이에요. 어떤 그런 법적 제한을 받지 않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더 이게 광범위해질 수도 있는 거고, 그죠? 판단은 뭐 협의체나 읍장이 하는 그런 권한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다 보면은 이게 좀 조금 문제가 그런 면에서 이제 지원해 주는 것도 좀 문제가 좀 있을 것 같아서 좀 자세하게 대상과 그 지원해 주는 그거에 대한 어떤 정확한 그런 근거를 좀 마련하기 위해서는 어떤 명시를 좀 자세히 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어떤 그런 부분에서는 적인데 이건 이제 지들이 이제 경기도 시군에 아니 국장님 우리 그런 무슨 말씀인지 알아요. 네, 그리고 이제 다만 이 이제 조례라고 하면 된다.
이거를 이제 경기도 시군에서도 다 운영을 이렇게 해왔어요. 해왔는데 지금 뭐 여기서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셨듯이 좀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라고 이제 말씀해 주신 건데 지금 운영의 사례를 보니까 경기도에서 시군의 운영의 사례 보니까 운영해 보니까 이제 아까 그런 부분이 이제 좀 포괄적인 개념으로 이제 봐서 이제 아까 이제 어떤 뭐 개별법에 따라서 기준이 있으면 그대로 가는 거고 그거 외에 그래서 지금 흔히 말하는 그러니까 개별법에 따라서 대상은 되지 않지만 뭐 부양 의무자가 있는 데도 안 한다. 근데 그게 이제 제도적으로는 지금은 못 되죠. 근데 그런 부분에서 내용을 보면서 아니 그러니까 네. 국장님 이제 그 기준이 있는데 안 되는 거를 지원해 주자는 거예요. 이거는 차단에 통제되는 게 아니라 더 주자는 거예요. 그 더 주자고 하는데 이의가 있는 게 아니라 지원 대상자들이 이 4조의 지원 내용에 포함시켜 주려면 엄청난 양이 불어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네, 되면은 네. 그래서 이제 재원이라는 게 물론 이제 지금 말씀하신 대로 내가 뭐 재원이 일부분에서 풍족하다면 그러면 근데 누구나 그래? 여기 대상자는 다 줘야지? 안 돼, 그거는 위기 과정이 발생했을 때 따져갖고 아니, 전체적으로 가는 아니 거지. 그건 짧은 생각이니까 위기가적이라는 게 어딨어? 아니 여기 조례에 아니 여기 그러면 조례에 저기 제2조에 그런 대상이 정확히 안 되어 있다 이 말씀이에요. 아니, 지금 현재 지금 여기에 준하는 분들은 다 지금 받으시고 계신 분 있잖아요. 계신 분이 법적으로 있죠. 다 계신 분들은. 네, 계신 분이 있죠. 예. 근데 여기에 제도권 안에서 정말 보호받지 못하고서는 물론 아까 제가 취지를 말씀드렸듯이 정말 그러지 못하신 분들을 위해서 이 조례를 만들려고 했던 거잖아요. 제정을 했던 걸로. 그래서 이제 이 밖에 지원이 필요하다고 이제 인정하는 잔데 이거는 그 협의회나 이런 데 그 협의를 해갖고 결정을 내주면 금리를 가는 거로 일지로 바꾸려고 이 부분에서 네, 그래서 이제 전체적으로 포괄적 생각해보면 이거 조목조목 다 넣어야 된다는 그런 부분인데 그거에 담기는 한계가 있다고 봅니다. 솔직해서 사정에 따라 다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인데 그거를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고요. 하여튼 이거를 지도도 검토하면서 각 시군의 운영 사례를 보니까 이제 지도도 이제 그거를 의원님께서 따주시라고 그 지도를 검토한 사항인데 다만 운영의 묘라고 지도를 보는 건데 그 부분에서 확실히 그 운영의 묘는 살리도록 하겠습니다. 사각지대도 발굴하는 것도 운영의 묘로 가야 되는 예, 거예요. 목지사각지대도 어떤 사람은 해줘야 되는데 그래서 그 사각지대가 그러니까 무수히 많은 거예요. 유형이 그러니까 네. 그거를 다 이 사람은 담기는 중에 드는지 안 드는지. 실제로 제도적으로 담기 하는 건 곤란하다. 이게 포괄적인 개념에서 이렇게 생각을 해주셔야죠. 그런 사정이 다 다르기, 뭐 수백 가지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조례안이 뭐 주셔갖고서 저희들이 검토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데 어쨌든 중복이 되지 않기 때문에 예, 비용이 아니, 생각보다는 의원님이 생각하시는 것보다는 광범위하지 않다는 얘기예요. 이게 중복되지 않기 때문에. 그거는 더 규정해야죠. 지리아시 의원님 계십니까? 네, 더 이상 지리아시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2항 평택시 저소득 주민의 생활 안정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료를 선언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13항 평택시 긴급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평택시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사회복지국장님께서는 본 상정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음은 15쪽에 의안번호 7-355 평택시 긴급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조례 제3조의 위기 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 중 상위 법령인 긴급복지지원법 제2조 6호의 위기 상황에서 정한 범위를 초과한 사항이 있어 이를 정비함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상위 법령인 긴급복지지원법에서 위기 상황을 보건복지부를 명의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조례안 제3조 9호의 위기 사유를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를 정하고 있어 그 의미가 추상적이고 자의적인 해석이 가능한 바 이 밖에 긴급복지지원법 시행규칙 취지에
안 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지역의 상황을 고려하여 조문을 개정하여 보다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쪽에 의안번호 7-356호 평택시 영유아 보육 조례 개정 조례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국공립 어린이집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영유아 보육법인 상위법에 위반된 부분을 개정하여 위탁기간을 변경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16조 시립 어린이집 위탁기간을 계약일로부터 1회 5년으로 정하고 시장이 필요한 경우 기간을 단축할 수도 있다는 규정을 삭제하고 상위법인 영유아 보육법과 동일하게 어린이집의 일관되고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5년으로 하고 원장의 자녀 임기가 5년 미만인 경우에는 3년 이상 5년 이하의 범위에서 위탁기간을 조정할 수 있도록 개정하였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네, 사회복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상정된 안건에 대해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3쪽이 되겠습니다. 평택시 긴급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조례 제3조 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 중 상위 법령에서 정한 범위를 초과한 사항이 있어 개정하기 위함입니다. 검토 의견으로 조례안 제3조의 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에서 9호의 의미가 긴급복지지원법 제2조 6호의 위기상황에서 정한 범위를 초과하여 수상적이고 자의적인 해석이 가능함에 따라 긴급복지지원법 시행규칙 범위 내에서 조문을 개정하는 사항으로 적절하다고 서류됩니다. 이어서 58조 평택시 영유아 보육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영유아 보육법 시행규칙 제24조 2 별표 8의 2에는 어린이집의 일관되고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위탁기간을 5년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평택시 영유아 보육조례 제16조 위탁기간은 계약일로부터 5년 이내로 단축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 상위법에 맞게 조례를 정비하기 위함입니다. 검토 의견으로 영유아 보육법 시행규칙 제24조 2에 의거 조례안 제16조에서 어린이집의 일관되고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상위법에 맞게 위탁기간을 조정하는 개정사항으로 적절하다고 서류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평택시 긴급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이 계시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박한 의원님. 네, 지금 이 긴급지원에 관한 조례도 보면 이 긴급지원 심의위원회를 두고 거기서 이제 결정하겠다 뭐 이런 내용이 나오잖아요. 그 위원회 그 아까 논의했던 저소득 주민의 생활 안정에 관한 조례에서도 이 지원 대상자 이런 부분들을 선정할 때 이런 긴급지원위원회를 만들게 된다면 이 심의위원회를 그냥 같이 활용한다거나 이렇게 해도 되지 않을까 이런 의견입니다. 이 긴급지원 대상과 저소득 주민의 생활 안정 대상의 차이가 뭐가 있을까요? 지금 저소득층 지원 조례에 관한 대상은 사실상 광범위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국기초나 저소득층 전반적으로 다 포함이 된 거거든요. 근데 이제 긴급지원 같은 경우는 지원 기준이 중위소득 75% 그리고 뭐 재산이 뭐 8,500만 원 아니면 이제 금융재산이 500만 원 이하인 사람만이 긴급지원을 우선 받을 수 있는 지원 대상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긴급지원은 대상자가 이제 좀 한정돼 있다라고 볼 수 있고, 아까 그 저소득 주민의 생활 안정 이것은 대상자는 광범위할 뿐만이 아니라
지원 대상 사업 뭐 예, 이런 예. 것까지 또 더 광범위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그게 감당이 됩니까? 아, 근데 이제 아까 말씀드린 중에 이제 그 국민기초 같은 경우 지금 이제 보면은 개별법의 국민기초라든가 앞에 여기 이제 열거했듯이 한부모 가족법이라든가 그런 이제 개별법에 의해서 받는 그 공공부조 같은 경우는 공공부조들이 또 혜택이 되는 거고요. 거기서 이제 지금 그러니까 같은 대상자를 예예 법으로 정한 그 지원 내용을 법으로 주고 거기서 빠져 있는 나머지를 이렇게 이번 조례를 통해서 또 추가를 하겠다는 건지 이런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법으로 이제 커버되는 그 저소득 등을 저소득 등을 커버를 하고 거기 그 외에 이제 그 그러면 이게 참 대상자에 대한 계산을 좀 조금 더 꼼꼼하게 해볼 필요가 있겠는데요. 그 많은 사람한테 연결 때마다 맨날 위문품 줘야 되는지. 네, 이상입니다. 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3화 평택시 긴급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화 평택시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이 계시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의원님. 그 위탁 기간을 지금 그 1회 안에 저희가 1회 안에서요 5년 하는 거 전에 있던 현행법으로. 현행법은 5년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연임할 수 있죠. 네, 연임. 재연임. 예. 근데 지금 개정안에서는 5년에서 3년으로 원장이 뭐 잘못되는 부분이 있다면 3년으로 카트시킬 수 있다는 부분 아니에요? 그런 부분보다는 5년의 위탁을 받아 근무를 하는 중에 그 원장이 이제 유고가 생겼을 때 우리가 유고는 이제 여러 가지잖아요. 그러니까 근무를 할 수 없는 상황, 예를 들면 한정처분 받아서 자격정지 됐든가 아니면 어떤 사고에서 근무를 못하든가 이럴 경우에는 자녀 임기가 생기잖아요. 자녀 임기가 생겼을 때 새로운 원장을 임기를 이제 지정해 줘야 되는데 현재는 5년이라 하는데 현재 조례는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이렇게 막연하게 돼 있어서 여기 상위법에 위반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위법에 맞게 하는 사항입니다. 상위법에 맞춰서? 네. 상위법에서 내려온 거죠, 이 부분은? 네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실까요? 정영 의원님. 그러면은 지금 이제 5년에서 5년까지 안 가고 3년하고 5년 사이에 예를 들어서 이제 그 나이가 이제 위탁을 받았는데 5년을 못 채우고 이제 미리 65세로 끝나는 거죠. 원장 그 임기가. 정년 제한은 65세가 없더라고요. 저기 실입이요. 실입 그러게 없어요? 정년 제한이 없고 65세 넘었을 경우는 어느 수당인가 그것이 제한이 되고 있고 임기가 없더라고요. 이게 나이 제한이. 나이 제한이 없어요? 예, 나이 제한이. 제가 알기로는 65세로 저기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저도 그렇게 알고. 그렇게 한 걸로 알고 있고. 저도 그렇게 알고 몇 번 확인해봤고 우리 스님한 거는 다른 이름인데 나이 제한은 없습니다. 그럼 이건 조례에 넣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법령에 나이 제한이 없어요. 법령에. 다른 교원에 준해서 넣는 되지. 조례에. 처음에 국공립 같은 경우는 이제 그게 사실은 처음에는 조금 해당이 안 됐었지만 이게 이제 실입이 자꾸 생기면서 그 당시에 이제 그 기부 그 부지를 기부해갖고 어린이집을 했었던 분들에 한해서 조금 이제 길게 한 적이 있었고 보통 이렇게 시에서 위탁을 받았을 때는 65세를 기준으로 해서 다시 이렇게 새로운 사람으로 이렇게 회전을 시켰거든요. 재위탁이 됐는데
그러면은 지금 이제 뭐 그런 것이 아니라면은 무슨 뭐 시립 어린이집이나 원장님들이 뭐 잘못했을 때 그냥 인계 안 치우고 그냥 내보내겠다는 겁니까? 그 어떤 기간을 둬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1차, 2차, 3차 어떤 그런 경고를 둬가지고, 네. 그죠? 그렇게 해갖고 운영상에 계속 어떤 미스가 나거나 어떤 잘못이 생길 경우, 사고가 생길 경우에는 그거 이제 1차, 2차, 3차 정도로 이렇게 유예를 둬가지고, 그죠? 그렇게 해서 나가면 되는 거지. 이 법과주에 이렇게 지켜가면서. 아, 그거는 행정처분을 할 경우에는 뭐 경고라든가 1차 그런 식으로 있는데, 그럼 이거는 원장이 근무 중에 예를 들어서 사고가 나서 없다. 그랬을 때는 그런 경우에 아니 그랬을 때는 예. 또 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예. 새로운 원장을 갖다가 다시 선임을 하고 그렇게 하는 거지. 예, 아니 위원회를 구성해서 그러니까 유고가 발생했을 때 원장이 없어졌을 때 그때는 현재는 그 상황 봐서 시장이 뭐 1년으로 해도 되고 뭐 2년으로 해도 되고 그게 없어. 그러니까 이게 지금 과장님 왜 제가 이런 말씀을 하시냐면은 맨날에는 이제 3년 뭐 2년 그렇게 했었어요. 그래서 제의를 했는데 그 당시에 이제 원장들이 굉장히 불안했다고. 네, 맞습니다. 사실 뭐 한 번 하고 또 그만둬야 되고 한 번 하고 또 다시 재위탁을 받아야 될 때 굉장히 그게 정말 공포스럽고 그랬기 때문에 그 당시 어떤 그런 부조리함을 갖다가 좀 예. 개선해보고 나 5년으로 간 걸로 알고 있어요. 예, 예, 맞습니다. 근데 이걸 다시 뭐 3년에서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하신다면은 아 이거의 취지는요. 예. 까딱하면은 과장님이 여지껏 안 했던 걸 갖다 다시 이렇게 하신다면은 오해받을. 아 제가 정확히 다시 한번 쉽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조례에 위탁기간은 계약일부터 1회 5년으로 정도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그 기간을 단축해서 이 사항이 그게 시장님 얘기가 과장님 얘기고 국장님 얘기 아니겠어요? 아니 그래도 같이 가시는 거지 무슨 시장이. 아니 그러니까 조례 이런 거를 단축해서 임의로 마음대로 못하게끔 안정적인 분야에서 기간을 주는 겁니다. 이거는. 그 영유아 보육법 그 시행 규칙에 따라서 이제 정해놓은 사항이 되겠고요. 아까 이제 그 원장의 뭐 안정적인 뭐 측면이라는 걸 말씀하시는데 일단 요에 대해서는 이제 아까 시행 규칙에 그런 불합리한 게 있어갖고 그렇게 제대로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근데 여지껏 그 불합리한 걸 왜 안 고치고 있었어요? 근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다만 저희들이 바로 잡는 사항입니다. 네, 김 기자님. 이 문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얘기가 있는데 이게 이제 이 나이를 제한하지 못하는 것은 법에도 없지만 실제는 이게 공무원이나 또는 교직원이나 이런 사람들처럼 한 번 들으면 그 정년까지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5년에 걸쳐서 다시 심사를 받기 때문에 나이 제한을 줄 수 없다 이런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제 선출직도 마찬가지거든요. 나이 제한을 안 둬요. 최소 나이만 두지 최장 나이는 안 둔다고. 그것은 선택의 여지를 나중에 이제 심사를 통해 받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안 둔 거고요, 전에도. 그리고 지금 여기서는 오히려 지금 개정안이 맞다고 생각해요. 이게 이제 법에 이 시행령이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그렇다는데 실제는 5년을 위탁 받았는데 5년을 하는 과정에서 임기를 종료하기 전에 뭐 유고되거나 또는 뭐 무슨 문제가 생겨서 원장의 직을 할 수 없는 상황에서 이걸 시장이 임의적 판단하지 말고 여기에 따라서 지금 나와 있는 것처럼 이 위탁 기간에 대한 조정을 여기에 있는 시행령으로 바꿔 낀 거기 때문에 이건 뭐 특별하게 뭐 논쟁될 여지는 없어요. 그렇기는 한데 이제 지금 뭐 해석할 나름인데 물론 잘못된 거는 고쳐야 되겠지만 지금 이제 그 연합회가 여러 가지 지금 어려움이 있고 또 불협화음도 있고 여러 가지 그런 시점에서 그렇게 하니까 오해를 받을까봐. 저기 의원님 그 영양 말씀해 주셨는데요. 참고해보고요. 이 법령에 대해서는 이제 그렇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김 기자님 계속 질의하실 건가요? 아니 뭐 더 얘기할 건 없고 이게 이제 임의적 판단을 할 수 없도록 해서 시행령으로 이제 바꿔 끼는 거기 때문에 뭐 특별하게 뭐 질문하고 말도 없는 것 같아요. 다만 여기 그 4조 위원회 구성에 있어서
이 위원회는 100분의 60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 성이 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거를 설명드리면요. 그런데 이번에 이제 바꾸는 게 단서가 들어가지 않습니까? 해당 분야의 인재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여성가족부 장관이 인정하는 경우에 그러지 아니한다. 이거를 왜 넣는 거예요? 단서를? 단서를 설명드리기 전에 현행은 그 위원 중에서 위촉 및 임명하는 사람 전체를 합쳐서 모든 위원 중에서 한 성이 100분의 60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는데 개정에 있어서는 당연직은 제외하고 위촉직만 100분의 60을 넘지 않는다는 조건이기 때문에 단서 조항을 다룬 겁니다. 그러니까 기존 현행안은 전체 인원의 60%를 넘지 말라는 거고, 네네. 이 개정안에는 그 중에 위촉직, 당연직 빼고, 네네. 위촉직을 60% 넘지 말라. 네네, 그 사항입니다. 그랬을 때 이제 해당 분야의 인재 부족 등 사유가 있으면 네네. 여성부 가족 장관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한다. 네네. 여기에 이제 위원회가 되더라도 결국은 당사자의 성격에 이제 들어가는 사람들은 다 제척되죠. 예를 들어서 이제 원장 심의를 하잖아. 빼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다 빼고 빼잖아요. 있습니다. 제척시잖아요. 맞습니다. 네, 마칩니다. 네. 지라시 의원님 되십니까? 네. 더 이상 지라시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부 소관 상정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사회복지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상정된 안건에 대한 의견 조정을 위해서 정해하고자 하는 게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견 종료 완료 시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